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제가 최근에 페북에서 저와 좀 사상이 다르신 일명 좌파분과 댓글 싸움을 했는데요. 싸움이라기보다 그냥 좀 의견의 차이였지만 그 의견의 차이를 서로 글을 통해서 드러내고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신남성연대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라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정말 계엄령이 없었다면 그대로 멀쩡한 우리나라 중공에 팔렸겠지, 그러고도 몰랐겠지, 이 나라의 암약한 친중 매국노를 만천하에 드러낸 2024 비상계몽령이라고 글을 쓰고 영상을 하나 공유했는데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시는 여성분이셨어요.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40대신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패친 중에 이런 사람도 몇 사람은 뒀다. 대학도 나오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한 번 세뇌가 되고 차별과 혐오에 물이 들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것 같다. 혐오와 차별 이것부터 몰아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 라면서 제 글을 공유하셨더라고요. 일단 어이가 없다라는 그 어이에 맞춤법이 틀리셔서 제가 어이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쓰면서 이게 맞다라고 쓰면서, 그리고 정신 차리시라, 나라 빼앗기고 중국 속국되고 나면 한국은 나락으로 간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부정선거와 체제전쟁이며 미중 대리전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하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미중 대리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6.25 전쟁을 겪은 것도 사실이고, 더 거슬러 가면 일제 치하를 겪은 것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 것도 사실이고요. 부정선거가 있다면 꼭 고쳐야죠. 중국 속국도 되면 안 되고요.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군대를 사유화해서 독재를 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법과 질서 하에 절차에 맞게 수정해 나가야죠. 그게 공부한 사람과 전광훈 사이비 목사 같은 분들께 속아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광화문에 모여있는 노인분들과는 달라야 하는 이유지요. 충분히 배우시고 상식이 있는 분인 듯 하여서 한마디 올립니다 라고 저한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일단은 흥미로웠고,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댓글을 남겼죠.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이자 행정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입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 등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이 군대를 민간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번 계엄으로 지금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군대 사유화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사상자도 없었고요. 선관위에서 민간인 포함한 90명 감금 이슈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글을 남겼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네, 그런 건 비전문가인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헌법이 있고요. 헌법재판이 있죠. 하루라도 빨리 이 헌법재판을 받아서 말씀하신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적법하게 계엄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회 목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정말 국힘이나 윤석열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재판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판 거부는 이재명 대표가 전문이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 건 민주당이었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겁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부정선거인지는 몰라도 0.7%포인트로 결국 대통령 권한을 받은 사람, 즉 윤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그 표차로 이겼죠. 그런 사람은 윤이고 패자 이재명도 그랬어요 라는 건 좀 모양 빠져요. 이건 무슨 말이지? 게다가 대한민국 절대 권력 검찰, 언론 재벌도 싫어하는 이재명과 비교는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길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댓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분께서 또 댓글에 참전하셨어요. 부정선거면 수사권이 있는 정부가 수사하면 되지 왜 계엄을 발동해서 팔다리를 묶고 망치와 작두로 선관위 고문해서 위협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나요? 근데 제 댓글에도 그 글을 남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엄 옹호한다고요?
당신 아니고 당신 가족이라도 누가 계엄 상황에서 잡혀가서 고문받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문 위협해서 자백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부정선거면은 정부가 수사하면 되죠? 그리고 부정선거면 자기도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분 혹시 계정 해킹 당하신 거 아닐까요? 저한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협박하시더라고요. 이런 영상으로 내란 성동하고 공유하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참으로 요지경 세상이네요.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민주파출소로 보내야겠네요. 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기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그냥 댓글 안 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부정선거의 체제 전쟁이라 1950년대나 70년대 사시나요? 라고 남기셨길래 2018년 미중 관세 전쟁을 기점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펜스 부통령의 신냉전 연설을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G2의 이야기고요. 1950년의 냉전이 아니라 2024년의 신냉전, 지금의 이야기죠.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냉전 G2 대리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이 싸우는 걸 지켜보면서 양쪽과 다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쭉 그래 왔고요. 이번 정권에서만 한쪽에 붙었죠. 흑백 논리에 빠지기보다는 컬러풀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전과 G1의 패권 다툼에는 회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남겼어요. 제 글을 공유하신 그 여성분, 마이크로소프트 다니시는 여성분이 50년 전 6.25 시절에 사시는 분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시다고 이해할게요. 다만 이런 냉전 체제를 유지시켜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심지어는 독재를 하려는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게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생각의 차이가 꽤 크죠. 네, 꽤 큰데 자, 과연 누가 내란인가? 누가 독재를 시도하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 교환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반박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지금 누가 내란을 하는 것이고 누가 독재를 시도하는 것일까요?